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관련된 2개 연구를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수미 교수님의 논문이었고 두 번째는 어떤 연구인가요? 네, 지난 11월 9일 오후에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자동화 시대 기본소득이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포럼이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와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이 공동으로 주최를 했었고요. 네. 이때 영국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의 조 크리습 연구원 그리고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대표이신 강남훈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는 이 포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본소득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빅웨이브. 예. 저는 하루도 참석을 못했는데 빅웨이브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연합학술대회도 그러니까. 연합학술대도 장난 아니었어요. 100명이 막 넘고 막. 근데 주최 측이라 이게 진짜 재밌었어요?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네. 그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포럼이라면 찬이도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이건 지금 그 전에 거거든요. 예. 네. 그때는 제가 금요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금요일 4시면 제가 이렇다 녹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건민 연구원은 이제 뭐예요? 컷. 아이유님은 이제 그날 녹음이 아니라서 가셨고, 네. 저는 녹음을 했고요. 아이유님이 그날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아이유님에게 분위기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유님이 사회를 보셨구나. 이른바 이게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최근 기본소득이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제가 교육을 다녀봐도 대중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도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뭐 AI와 기본소득, 뭐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자동화 시대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좀 흥미로운 포럼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슈퍼바이저님하고도 또 몇 번 네.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어땠어요? 네, 먼저 바스대학의 조 크리습 연구원은 이름이 좀 독특하다. 크리스? 네. 습으로 끝나니까 좀. 스프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아재고 이거 좀 하지 마 좀. 습. 네, 죄송합니다. 이름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몰라, 안 들리지? 네, 로봇이 오고 있다. 자동화 위협이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연구는 그 바스대학교 정책연구소 같은 연구소 소속인 루크 마티넬리 박사와 공동 연구 중인 내용을 발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동화로부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가장 크다고 가정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들과 실업자, 비표준적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 등 이미 불안정한 고용 지위에 처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높은지를 실증 연구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사실 실직하더라도 재취업할 확률이 실제로도 더 크죠. 그리고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나는 뭐 실직하더라도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활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 일자리와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 그리고 노동의 불안정성과 교육의 상호작용 효과도 같이 검증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좀 관심이 있는 네. 부분인데요. 정리해 보자면 단순 반복 일자리는 기본소득 지지와 연관성이 있는가? 네. 그리고 불안정 일자리는 기본소득 지지와 연관성이 있는가? 네. 교육 수준이 단순 반복 노동자 및 불안정 노동자의 기본소득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네. 이런 내용을 좀 다룰 것 같은데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단순 반복 작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부 통제 변수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계속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강건성이 확보됐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계가 네. 이게 뭐 확고하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로버스트하다 뭐 그래서 로버스트 의문의 여지가 없다. 통계 수치가 강건하다. 어렵다. 근데 이런 단어 진짜 너무 네. 낯설어요. 낯설어. 네. 우리 안 쓰는 말이야. 네네.
수능 문제인가? 아이고. 네, 어쨌든 뭐 말로 풀어서 하자면은 뭐 다른 변수를 넣거나 빼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규직 일자리를 참조 집단으로 해서 이제 분석을 한 결과 불안정 일자리가 기본소득 지지에 미치는 영향은 1인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역시 자영업자는 그렇군요. 네, 노동 빈곤층이나 임시 계약직의 경우에는 통제 변수의 구성에 따라서 결과가 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시계약직이 계속 그러네요. 좀 뭔가 네, 이수미 그래서. 교수님 연구에서도 네, 계속 예, 오락가락하네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다만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의 경우에는 모든 모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예, 양 집단 모두 정규직 일자리 종사자에 비해서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업자와 비경제 활동 인구. 네. 확실히. 예상했던 것처럼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가 기본소득을 더 많이 지지하네요.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불안정 노동자가 기본소득을 더 많이 지지하기도 하고요. 특히 뭐 예. 노동소득이 없을수록 더 많이 지지한다. 이런 게 나왔네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저희가 이제 생업이 교육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다가 교육이라는 변수를 집어넣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재밌네요. 네네. 네, 세 번째로 단순 반복 작업과 교육 수준과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는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작업을 하고 교육 수준이 낮으면 기본소득을 더 많이 지지하겠군요. 네. 더 네. 불안정하니까 그런가? 그런데 이제 양 집단을 나누어서 각각 살펴보면 그림이 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지도가 교육 수준에 따라서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에 단순 반복 직업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뚜렷하게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실직하더라도 재취업할 확률이 실제로 클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주관적인 판단으로도 클 것으로 예상하므로 교육이 일종의 보험으로 기능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중요한 결과인데. 예. 그 전문직 종사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가 단순 반복 종사자보다 낮은데 네. 이 점은 교육 수준과 무관하다? 네, 그러니까 영향을 덜 받. 영향을 덜 받는다. 교육 수준이 높다 낮다의 지지도의 변화가 영향을 별로 없더라. 받지 이거죠. 상대적으로 예, 예. 적었다. 그런데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다 이런 그런 얘기잖아요. 얘기네요. 예. 네. 그러니까 결국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라 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기본소득 지지가 떨어지게 되는 거네요. 단순 반복 종사자한테 기본소득을 강의하면 안 될 것 같네. 이게 참 큰일인데. 그리고 제가 지금 제가 그러고 다니는 부장인데 네, 이건 뭐 교육 수준의 기본소득 교육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네, 뭐 네, 학력 수준을 말하는 것일 때. 그렇겠죠. 학력 수준을 네. 얘기할 텐데. 학력 수준이 높은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 만날 때 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런 이게- 함의를 던져. 이게 이제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네. 저 같은 사람한테도. 네.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불안정 노동에는 교육 수준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난 궁금하네요. 네, 네 번째로 노동의 불안정성과 교육 수준과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지도가 낮아지는 반면에 불안정 일자리 종사자의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지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또 다르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네요. 예. 정반대네요. 정반대네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정규직은 가방끈이 길어질수록 기본소득 싫어하고 비정규직은 가방끈이 길어지면 기본소득을 좋아하게 된다. 이거 신기하네요. 도대체 이거 무슨 함의가 있을까요? 네, 이러한 결과는 교육 수준이 높고 안정된 일자리에 속한 사람들은 현재의 소득과 미래의 기대 소득이 모두 높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입되게 되면 자신이 순부담자가 될 것으로 예측하기 쉽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안정적이면서도 있고요. 다 아는 거구만. 예, 말하자면 나보고 내라는 거군. 다 안다 이거지. 이게 야. 조세 동맹이 안 되는 거죠. 교육 수준 높고 정규직이고. 네, 네. 네, 현재가 네. 굉장히 안정되어 있기 안정돼 있으면 다 때문에 안정돼 있으니까.
네. 반면에 교육 수준이 높지만 불안정 일자리에 처한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소득 수준 자체가 높을 수는 있지만 그 소득 흐름이 좀 불안정하다라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이 도입되게 되면 자신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저가 여기에 속하네요. 교육 수준은 높지만 불안정 일자리에 있잖아요, 예. 제가. 그리고 기본소득을 강하게 지지할 수밖에 없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얘기하면 대졸이고 대기업 다니는 분이 기본소득 당연히 지지 안 한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교육 수준이 예, 높고 예, 정규직이면. 네. 음.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가 기본소득의 정치와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주는 함의를 조금 도출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단순 반복 작업에 종사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프레카리아트 내에서도 그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서 기본소득의 지지 정도가 좀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약 자동화가 앞으로 계속해서 불안정 일자리 형태들을 양산한다면 고숙련이지만 정규직 고용 외부에 놓인 사람들, 영어로 하면 high skilled outsiders가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 지지연합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네. 꼽을 수가 이 있겠습니다. 조직 전략도 이게 히트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모두 지금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 셋 다. 네네. 야, 이 어느 사회 계층에서 더 강력한 지지를 얻을 수 있을까? 또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지지를 좀 덜 얻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 될 것인가? 네. 어디하고 좀 더 강한 정치적 동맹을 강화할 수 있을까? 매우 실천적인 연구 결과가 아닌가? 네네. 내가 그냥 갔어야 되는데 못 갔네. 제가 좋아하는 예. 부분의 연구야 야, 이런 거는요. 그러네요. 예. 매우 실천적이잖아요. 네, 뭐 네. 할지를 알게 되죠. 특히 이제 이 고숙련 전문직 노동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기본소득 지지가 좀 엷을 것이다, 약할 것이다 이게 지레짐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높은 교육 수준의 고숙련 노동자라 하더라도 고용 상황이 불안정해지면, 네네. 즉 정규직이 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네네. 기본소득의 강한 지지자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네네. 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심청이 아버지가 눈이 뜬 거죠. 눈이 번쩍 뜨네요. 예. 야, 번쩍. 예. 심청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만약에 전략적으로 네. 이제 기본소득 지지자들을 좀 조직하려면 왜 그 노조에서도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좀 열심히 또 기본소득 강연도 하고 조직도 해내고 이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정규직 노동조합보다는 비정규직 노동조합 노동자들이 네.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아마 높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요. 예상이 그러니까 됩니다. 그 조직 전략으로 그렇게 우리가 또 기본소득 운동하는 사람들이 또 참고해도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자 다음으로 예 한국 기본소득 네트워크에 강남훈 교수님 발표도 있었다고 예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강남훈 교수님께서는 경기 청년 배당과 지역 화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청년 배당 정책 안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가치, 지급 대상, 지급 형태, 기대 효과, 추진 계획 등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담으셨고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경기 청년 배당을 많이 사실 기획을 하신 분이죠. 네, 이 교수님이? 제안을 네. 예, 기획하시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남훈 교수님께서는 경기도 청년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토지 환경 등 자연적 공동부와 문화 지식 제도 등의 사회적 공동부의 공동 소유자다. 그래서 공동부로부터의 이제 수익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경기도 청년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뭐 이런 예,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경기 청년 배당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에서 24세 사이의 청년들에게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배당. 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4세부터 시작해서 공감대가 확산이 되고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다른 연령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군이 발행하고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 형태로 매 분기 25만 원의 소득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그 성남시 청년 배당의 지급 액수와
동일한 것이죠. 네. 그래서 예정대로 실시될 경우에는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규모의 배당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전부 몇 명이나 되나요? 네, 알래스카 연구기금 배당이 70만 명 정도가 되는데 네. 만약에 경기 청년 배당이 실시되게 되면 17만 5,200명 정도가 됩니다. 24세 경기도 청년이 그런 그렇고 거죠? 나중에 더 확대되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성남은 한 것이죠. 11,000명 정도였는데 훨씬 많군요. 네, 훨씬 네. 많은 네. 수치입니다. 음.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는 아마 이제 거시 경제 효과를 식별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야. 전망이 됩니다. 그 이번에 이 청년 배당 이후에 이 실제로 이 경기도 청년 배당 이후에 이렇게 연구들이 나오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가능성들이 높을 것 굉장히 같아요. 높죠. 예. 네.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 출신인 이재명 시장. 씨가 이제 도지사가 네. 돼서 그런지 몰라도 뭐 24세에게 준다든가 지역협회 형태로 지급한다든가 뭐 매 분기 25만 원이라든가 하는 거 보면은 성남 청년배당하고 거의 똑같다고 네. 볼 수 똑같죠, 있겠네요.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성남 청년배당이 경기도 확장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재 경기 청년 배당이야말로 기본소득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테스트 베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네. 네. 그 경기 청년 배당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됐겠죠 그날 아이유님? 네, 맞습니다. 일단은 경기 청년 배당의 필요성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를 하셨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최고의 교육비, 네. 높은 주거비, 음. 좋은 일자리의 부족, 극심한 소득 불평등, 그다음에 사회 이동성이라고 하죠. 네, 소셜 모빌리티, 그러니까 뭐 개천에서 용나는. 네네 부모와 비교했을 때 자녀들이 얼마나 이제 지위가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둔화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사회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다음에 기회의 불평등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경기 청년 배당의 필요성을 제시를 하셨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년층의 복지 의식이라든지 정치 의식, 정치 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또 성남시 청년 배당의 사례에서도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 지지 연합을 확대할 수가 있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표가 끝난 다음에 굉장히 또 활발한 토론과 논평이 있었고 그것도 개인적으로는 또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강남훈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에서 그 뭐 여러 그 인용을 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제 이 두 문장이 되겠는데요.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을 하는 어른이 된다. 이게 하나고요. 아니 이런 발표 자리에서 참 낭만적인 표현을 교수님이 쓰셨네요. 있어서 교육에 관심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들은 더 많은 구매로 응답해주고 좋은 정치를 하면 유권자들은 더 많은 투표로 응답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러한 두 문장은 경기 청년 배당과 기본소득의 정치에 중요한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청년 배당이 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이 참 그 성남 청년배당 그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니까 네. 그 24세 청년이 그 25만 원짜리 경기도 지역 상품권을 받으면 네. 이걸 부목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죠? 부목강이란 건 이제 그게 이제 마트나 네, 백화점이나 네.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성남에 사는 청년들이 딴 데 가서 물건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예, 따라서 이거를 부모한테 네. 25만 원짜리 상품권을 드리고 현금으로 교체하는 거죠. 부모는 어차피 장을 볼 거니까. 좋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네. 부모가 이걸 받게 돼서 그 지역에서 쓰게 되니까 성남 지역의 소상공인들, 네, 네. 영세상공인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됐다는 그 결과가 있거든요. 아까 이제 아이유님이 거시경제 효과를 식별할 수 있을 만한 규모다. 이게 저는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만한 지역 상품권이 뿌려졌을 때 또 청년들이 다 부모들한테 부모깡을 할 거고 17만 명 이상이 부모깡을 했을 때 이것이 경기도 경제에 거시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실제로 그 사랑을 받은 아이가 사랑하는 어른이 된다는 건 이건 이미 실험 결과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 미국의 체로키 네. 인디안 카지노 배당에서 그 카지노 배당금을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애들이 어른이 됐을 때 네, 네. 마약 사용률이나
우울증이 현저하게 40% 이상 줄어드는 게 다 이미 통계 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이미 확인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네. 뭘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돈이 좀 현금이 풍부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요? 경제적으로 안정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되니까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믿음이 좀 더 커진 거죠. 어허. 나 어릴 때부터 나를 이렇게 사회가 음. 잊지 않고 케어해줬다라는 그런 경험.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예. 거긴 20살 때까지 적립했다가 20살 때 적립금을 이렇게 주게 돼 있거든요. 그때 기분도 얼마나 좋을 거 아니에요. 예. 체로키 인디언 되고 싶죠. 예. 그러니까요. 가끔 이제 기본소득은 이제 이론가들 중에서 네. 경기 청년배당이 기본소득의 완성파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뭐 미흡한 점이 많죠. 모두에게 주지 않고 24세한테만 주기도 하고 현금도 아니고 그렇죠. 1년에 그치니까 정기성도 없고. 하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는 자산심사가 없다는 거. 소득심사가 없고. 그렇죠. 노동요건 또는 청년수당처럼 구직노력 같은 거 이런 행동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3년 이상 살면 다 준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예, 24세만 되면. 이게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특질인 무조건성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실천적인 노력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고요. 네. 요새 우리 베이직 인컴이란 말도 유럽보다는 유럽에서는 언컨디셔널 베이직 인컴이라는 말을 훨씬 많이 쓰잖아요. 그만큼 무조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네요. 예. 무조건성 기본소득의 측면은 담보하고 있으므로 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고 요게 좀 성공을 해야 기본소득 운동에도 좀 더 탄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요새 좀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좀 더 긍정적 의미를 같이 함께 공유하고 좋은 점은 확산하고 발전시키는데 좀 일조하는 게 우리가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안 되나? 40대 중에 나이 하나 골라가지고 이게 청년만 하지 말고. 꼭 40대를 해야 됩니까? 네. 60대 하면 안 됩니까? 힘들어요. 20대도 힘들고 40대도 힘들고 힘들어요. 65세만 꼭 기초연금 주고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 사이가 되게 힘들어. 고기 힘드네. 이 40, 50대가 힘든 게 왜 자식들이 한참 돈이 들어갈 때잖아요. 왜. 50대 초에 주로 잘려요.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쩔 불안정성이 거야, 얼마나 진짜. 증대되는데. 네. 자, 우리 1부에서는 주로 이수미 선생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2부에서는 바스 대학 연구원 초청의 기본소득 포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1, 2부를 좀 종합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이제 끝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정리를 좀 해야 네.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하시기에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두 연구를 종합해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누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기본소득을 더 많이 지지하는가에 대한 뚜렷한 실증 결과를 얻었다는 의미가 큽니다. 네. 이제 개인적 수준에서 보면은 경제적으로 더 불안전할수록 그리고 단순 반복 직업에 종사할수록 네. 그리고 프레카리아트일수록 물론 이제 구체적인 지위에 따라 좀 상이하긴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가 높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단순 반복 작업 종사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을 덜 지지하고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도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을 덜 지지하는 반면에 불안정 노동자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지지도가 높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회 경제적 맥락에서 보자면 사회보호 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편적 사회 프로그램의 발달 수준이 낮을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층위에서 기본소득 지지자가 늘어날 것인가의 추세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어떤 층위에서만 기본소득 운동을 해야 한다든가 이런 층위에서 기본소득 지지자가 늘어날 때까지 대기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화가 진행이 돼서 이제 노동의 불안정성이 증가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 기본소득 지지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얘기가 결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자본주의 경제 위기 생기면 혁명 난다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죠 절대. 네, 맞습니다. 절대 네. 없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악화되고 사회보호 수준이 후퇴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양상이 더욱더 확산이 되면은 기본소득 지지대율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세적인 요인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일부에서 했던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주셨는데요. 기존
제도와 이 정합적이면서도 기존 제도와의 관계를 명확히 한 구체화된 기본소득 제한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유럽 사회 조사의 그 문항에 대해서 이수미 교수님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이제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특히나 사회보장 제도가 전반적으로 발달 수준이 높고 보편주의적인 프로그램이 많고 급여 수준도 관대한 편인 발달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경우에는 사실 아까 전과 같이 문항을 물었을 때에는 기본소득 제한이 기존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UBI 제도가 도입되면서 추가로 얻을 것에 비해서 잃을 것이 많아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예상해서 응답을 했을 수가 있다라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특정 국가의 맥락에서 UBI 제도가 정확히 무엇을 대체하고 또 정확히 무엇을 보완하면서 병행 발전할 것인지를 구체화된 정책 패키지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형태로 제시될 경우에는 잘 설계된 기본소득 제도는 삼인주의 복지국가 내에서도 높은 지지율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참고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맥락에서 제시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로는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 교수님께서 같이 쓰신 기본소득이 온다. 분배에 대한 새로운 상상 이런 책도 있습니다. 올해 나온 책 중에서 저는 최고 명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계속 끼고 계속 봅니다. 이게 읽으셨어요? 네, 읽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포럼에서 만나고 우리 이번에 학술대회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승윤 교수님은 외국에 계시니까 네.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선생님한테 다 사인을 받았습니다. 네, 사인이 다 있고요. 네. 근데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게 아까 얘기했던 네. 그 사회수당, 사회보험,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그 네 가지 측면에서 공공부조 네네. 이 중에 어떤 게 없어지고 어떤 게 남고 어떤 게 강화되는지 다 표로 분석이 돼 있어요. 이게 물론 완성된 형태는 아니겠지만 네. 지금 아유님이 말했듯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로 이게 제시된다는 점이 굉장히 올해 기본소득 이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책이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아이유님이 음. 방송하실 때 보여주셨던 표가 여기서 발췌한 표가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그 표 아닌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그 표 아니에요? 훨씬 자세한 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빨간색 책인데요. 이제 꼭 한번 사서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선거제 너무 하지 마시고 네. 기본소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니죠? 일단 네. 선거가 네. 되고 나서 네, 네, 이제 네. 국회판이 새로 짜져야 그 네, 네.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 논의도 좀 더 상식적으로 될 거 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소득 정책 제한의 해상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가 먼저냐 아니면은 뭐 정책이나 제도가 먼저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한국인의 복지 태도의 이중성을 지적한 기존 연구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국가 복지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세금을 더 낼 의사는 없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들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조세가 공정하게 제대로 거치고 있는지 그리고 거친 조세가 충분하게 공평하게 복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할 수가 없다면은 사실은 국가복지 확대에는 찬성하면서도 이를 위해서 자신이 세금을 더 낼 의사는 없다는 응답은 오히려 합리적인 태도일지도 모르겠다. 맞습니다. 아니 거 보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네. 정치권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신뢰하는 정부와 정치권을 구성하는 게 일단은 선결 과제인 거죠. 기승전결 비례민주주의.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지 태도의 이중성을 지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증세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는 판단은 제가 봤을 땐 다소 일면적. 맞습니다. 있고요. 네. 그리고 이는 또한 일방향적인 견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복지 정책의 확대를 낳는다.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대중의 태도나 선호가 뒷받침되어야 정책화되기가 더 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너무 달걀부터 생각하는 견해다 이런 거죠.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네. 네. 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좋은 정책이 우호적인 태도를 낳는다라는 이 방향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더 나아가자면은
정책의 도입부터 시작을 해서 대중의 태도와 선호가 변화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정치 세력화가 되고 더 확장된 더 좋은 정책으로 도입되는 그러한 선순환 과정, 확대 재생산 과정에도 충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성남시 청년배당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성남시 청년배당이 처음 도입될 때 성남시 청년들이 이거 도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 것은 전혀 그렇죠.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성남시 청년배당의 최초 도입 과정에서 성남 시민이라든지 성남시 청년의 압도적인 지지가 선결 조건, 전제 조건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정부 불신이나 정치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정책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가 먼저 형성될 것을 마냥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정책에서 출발해서 대중의 우호적인 태도, 선호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연합, 정책연합을 형성하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인 더 확장된 정책으로 나아가는 선순환 과정, 확대 재생산 과정을 형성하는 것이 또 중요한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성남시 청년배당에서 경기 청년배당 경기 청년배당 안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이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맛있는 것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좋은 상을 먼저 차려주자. 그렇죠. 예, 맛있는 상차림을 차려놓고 나서 먹어보면 이게 좋은 것이로구나, 맛있는 것이로구나 알게 되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네.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정책연합이 만들어진다는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현님?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 2부에서 흥미로운 주제, 연구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차인쌤 오늘 어떠셨어요? 이 기본소득 얘기는 이게 파도 끝이 없는 우물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그 우물에 그 물을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아이유님 같은 님이 네, 기본소득 운동에 닭을 또 만들어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뭐 달걀 달걀. 지금 네. 그럼 제가 닭하겠습니다. 네. 아 뭐예요? 저는 그럼 병아리? 좋네 뭐 서로 상호작용하면서요. 예, 네네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곧 이제 10주년이 된다고 했잖아요. 한국의 네네. 기본소득이 네트워크. 예, 도입이라 네트워크가 생겼으니까 네트워크 도입이라고 봐야 생겼습니다.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방송하면서도 이게 저의 처음 기본소득을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나요. 문득 도대체 기본소득이 뭐야? 그 굉장히 거부감부터 시작했거든요. 저는 이제 복지제도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네, 복지론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저항감과 두려움, 낯설음 이런 것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가 알면 알수록 되게 매력적인 거죠. 이 제도가 매력적이고 또 앞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전망도 좀 생기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아까 무슨 말씀하셨냐면 아이유님이 정책의 해상도를 높인다. 저 이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방송하면서 점점 아이유님 덕분에 정책의 해상도를 높여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드리고요. 이렇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